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진심으로 웬만해서 그냥 넘어가려 했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일을 빌미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며 충성 경쟁을 보이는 모습이 한심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이런 몸부림은 결국 내년 총선의 공천 때문인 거죠. 그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한 번 더 잡아보겠다고 너도 나도 자신의 직을 걸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충성 쇼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죠. 곧 실명이 나오겠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20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가 한 발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어떠한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도 특정인을 가리키는 구체적인 발언이 전혀 없는데요. 그런데 느닷없이 갑툭튀하며 김어준 총수가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기호 국힘당 의원이 급발진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게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사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한데요. 특히 자신의 직을 걸겠다며 벌이는 충성쇼는 점입 가경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필두로 박민식 보훈부 장관, 장제원 국힘당 의원까지 너도 나도 공천에 올인하는 모양새인데요. 정말이지 권력을 향한 이들의 못볼 꼴이 애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딱 한 사람, 서초구 지역구를 갖고 있는 3선의 여당 유력 국회의원인 이 사람만 자신의 서희초에 대한 각종 루머에 대해 이런 방구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데요. 모두가 자신은 절대 아니라는 해명과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분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용한 게 이상할 지경인데요. 그간 이분의 언행을 봤을 때 이미 수십 번 기자회견을 자청했어도 부족한데 말이죠. 여튼 저는 아주 많이 이상합니다. 이러다가 저도 고발당하는 건가요? 국힘당 한기호 의원은 24일 자신을 상대로 서희초 교사 사망사건 연루서를 제기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한 의원은 고소장 접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사회에 이렇게 사실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한 사람을 매장하고 또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이젠 심판하고 반드시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는데요. 그는 고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2, 3차 고발 고소를 할 것이라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아직도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입에 거품을 물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 악재가 터져나오면서 전세가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큰 차이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용화대에서 지령이 떨어진 듯 보여지는데요. 같은 날 너무나도 우연하게 국힘당의 고소고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를 상대로 한 대통령 명예훼손 고발은 역대급이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개 유튜버를 고발한 겁니다. 물론 국힘당을 통해 진행됐지만 진심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기조는 총선을 앞두고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혐의 없음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겠지만 이들의 목적은 입을 막겠다는 거죠. 뜻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헌정사상 최악의 역대급 지자체장이 있는데요. 이미 그는 수해 당시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땅을 지키려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더 나가 자신의 땅을 정비하겠다고 수해 피해가 발생하던 날 공사를 발주까지 하는 기행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이 모든 생각은 개인적인 주장임을 밝힙니다. 김용환 도지사는 수해 복구보다 자신의 땅 관리가 더 급했습니까? 일요일이었던 지난 16일 충청북도가 괴산 후영지구 극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입찰 공고를 나라정토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사 현장은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 18-49번지 일원으로 추정 금액은 3억 3,307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김영한 지사의 토지와 선친의 묘소, 산막과 아들이 거주하는 곳인 그 입구인 후용교 일대라는 것입니다. 김영한 도지사의 후영리 일대 토지는 14만여 제곱미터로 산막과 선친의 묘소가 있는 임야는 12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도지사와 연관성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순전히 개인적 판단으로 그것도 일요일에 하필이면 도지사 소유 땅 진입로 다리 인근을 콕 집어서 입찰 공고를 냈다는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최근 5년간 충청북도가 장마철인 7, 8월에 정비사업을 발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 피해로 공사 중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마철을 피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일요일에 입찰 공고를 내고 나흘 만에 초고속으로 사업자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김영한 도지사에게는 수해복구보다 자신의 땅 관리가 더 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영한 도지사에게서 공적인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자기 재산이 더 중요하다면 한시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길 바랍니다. 오송 지하차도 수해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지하차도 통제 책임이 있던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느닷없이 공사 한 건을 발주했는데요. 김영한 충북지사의 땅이 있는 고향마을 앞 도로를 정비하는 공사였습니다. 이날은 지하차도에 여전히 물이 차 있고 10여 명이 넘는 실종자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피해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16일 충청북도가 발주한 사업이 조달청에 올라왔는데요. 급경사지 붕괴 지역에 옹벽을 쌓는 3억 3천만 원짜리 공사였습니다. 괴산 달천을 따라 공사 예정지가 있는데 다리 하나를 건너가면 김영한 지사의 농막과 아들의 집, 선친 묘소 등 김 지사 일가의 땅 13만 제곱미터가 있는데요. 문제는 공사를 발주한 시점입니다. 일요일은 지난 16일에 3억 원이 넘는 이 공사를 발주했는데요. 오송 지하차도 수해 피해가 일어난 다음 날이어서 관련 직원들은 모두 비상 근무 중이었습니다. 더욱이 더 기가 막힌 건 입찰을 올린 부서는 도로관리사업소인데요. 오송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당시 비난이 집중됐던 그 부서의 그 담당자인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히 겹치고 또 겹치고 겹쳐서 일어난 일일까요? 매번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쯤 되면 김영한 도지사는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길래 최소한의 인간이 갖춰야 할 도리도 못하는 걸까요?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참담하기만 합니다.